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4월 28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선거법 맡은 뒤부터 대법원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최근 공식 행사 2차례 불참했고 외부 인사를 접촉 안 하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네, 외부 인사가 누가 접촉하겠습니까? 저들이 접촉하겠죠. 하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협박, 위협 또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만나려고 할까요? 불공정을 압박하거나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하는 그러한 유형들 때문에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인데 대법원장이 부디 용기 있게 이번에는 공정하게 사법부의 불신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을 해 주길 바랍니다. 사법부의 불신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DK 여신상이 딱 들고 있는 저울처럼 맑은 판단이 우리 대한민국 미래를 점유합니다. 2030 세대의 초롱초롱한 눈들을 한번 봐주십시오. 미래의 한국,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을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한 판결을 꼭 해달라고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열리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도 참가 안 하고 취소하고 뭐 모든데 또 법의 날에도 참석 안 하기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공개 행사 일정을 취소하고 외부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적도 없었죠. 아니 이재명이가 도대체 뭡니까? 에? 이재명이가 뭡니까? 그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가 뭐 순결하고 정결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뭐 순결하고 정결한 지도자감입니까? 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는가라는 조선일보 김광일 기자의 글 태평로에서 쓴 글이 보입니다. 우리는 왜 잘못된 지도자를 또 뽑으려 하는가 뭐 이렇게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하는가? 잘된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훌륭한 지도자는 물을 먹여버렸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싹스를 보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싹스를 잘라버렸습니다. 누가요? 정치꾼들이 탄핵을 하고 정치꾼들이 탄핵을 시키고 온갖 짓을 해서 그를 대통령을 좋은 대통령의 싹스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꾼들, 여야를 막론한 정치꾼들, 야당만 꾼이 아닙니다. 여당도 꾼이 있습니다. 못된 꾼들 야합을 해가지고 좋은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정치 꼼수를 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비일비재한 이 나라 잘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습니까? 세상의 89.77%가 그게 뭡니까? 이재명이가 89.77%, 다시 말하자면 90%인데
그게 자유민주 국가에서 가능한 숫자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수장께서 이번에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영원히 사법부는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법부 존재 자체가 멀어지는 그러한 최종의 원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런저런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 질서, 공정한 재판,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그것 해안을 가지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편협하지 마십시오. 이념에 편협하지 마시고 똑바로 중립적인, 진정한 중립적인, 주변에 좌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우파들의 말도 듣지 말고 좌우를 모두 신경 쓰지 말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법과 원칙대로 공정한 법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다 했는데 이건 당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 하도 고문을 당하고 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번 이 문영배하고 그 인간들한테 당하고 나니까, 을사팔적들한테 당하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것뿐입니까? 지금 이 조희대 사법부는 그래도 김명수 사법부가 가고 조희대 사법부는 믿었는데 이게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 왜 갑자기 1년 징역형에다가 2년 집행유예를 받은, 그것도 사사로운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 국민들이 몇 년 동안을 계속 보아온 선거법, 이재명 선거법, 국민들이 다 알아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알아요. 하도 중심적이 돼가지고 그 사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문제까지 다 알고 있어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이 문제를 갖다가 1심에서는 한성진 판사가 그가 국제인권법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냉철하게 법 적용을 해서 깜짝 놀라게 했죠. 1년 징역형, 2년의 집행유예. 그런데 2심에서는 말이죠, 정재호라는 우리 법 낯살 먹은 판사가 있는 그곳에 어린 여성 판사들이, 또 조금 어린 여성 판사들이 있는데 이들도 다 좌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이거는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는 한 가지 사안이 아니고 몇 가지가 겹치는데 무슨 인식이 어떻다느니 뭐 어떻다느니 대단한 헛소리들을 갖다가 딱딱 오려 붙여가지고 무죄 하니까 이 국민들이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게 고등법원입니다. 고등법원. 대한민국 고등법원. 이 조희대 사법부의 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상고심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았습니다. 대법관도 다 훌륭한 법관일까요? 글쎄요. 이제 국민들이 글쎄요 말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같으면 말이죠. 옛날도 아니에요. 불과 김명수 전에만 같았어도 대법관 딱 되면 참 훌륭하다. 인품부터 시작해서 정말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명수가 완전히 조져놔 버렸어요. 사법부를 갖다가. 김명수가 완전히 조져놔 버렸어요. 망쳐놨어요. 사법부를. 우리 법이니 무슨 국제인권법이니 회장하면서 만들었다느니 처음에 올라올 때는 춘천에서 춘천? 아니 무슨 대법원장이 춘천 법원장 한 사람을 대법원장을 시킵니까? 춘천에 딱 한 군데 경력밖에 없는 사람을. 무슨 다른 데 법원장도 한번 하고 한 사람이 아니고 딱 춘천 법원장 하나 한 사람 그 경력 가지고 바로 대법원장을 시켰다. 그 참 문재인스럽다. 문재인스러운 그가 사법부를 망쳐놨습니다. 이 김명수가 사법부를 완전히 속된 말로 조져놨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튼튼하고 단단하고 아름다운 사법부를 국민들이 최후의 전망대로 보면서 그들을 믿고 살았던 그 생명의 대상을 갖다가 완전히 망쳐버렸다. 예. 좋은 훌륭한 법원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잡아들여가지고 그 외에 200여 명, 100몇 명 판사들 그리고 몇십 명을 갖다 판사들 옷을 벗기고 아주 엘리트 훌륭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말이지. 이상한 우리 법이니 국제인권법이니 무슨 국제인권법이냐. 자기 나라 인권도 못하는 게 무슨 국제인권법이야. 우리 법은 뭐야. 그럼 너희들 법이냐 우리 법이냐. 말 자체들이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이 사법부가 사람을 그만큼 희롱해 우리 국민들을 희롱한 거예요. 기대를 하다가 그래도 사법부는 하다가 완전히 그냥 꼴망태가 돼버리고 그냥 KO가 되고 국민들은 KO가 돼서 시체로 나와버리는 그 국민들 불쌍한 국민들. 제가 왜 이렇게 열받는 줄 아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얼마나 믿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 아래서 무죄가 2심에 나올 때 그때 국민들이 뒤집어졌다는 거는 그것도 믿어라? 그것도 믿어라? 자, 이번에 법조계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입니다.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요.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원 행정처 얘기 나오면 또 우리 국민들이 절절절절절절 머리를 흔듭니다. 옛날에는 법원 행정처 말 나오면 아주 반가운 방송이 나온다. 법원이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지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이 천대엽인가 하는 이 행정처장은 말이죠. 이 대통령이 지기현 재판장으로부터 구속 취소를 딱 받고 나니까 국회에서 말이죠.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총장을 겨냥을 했는지 모르지만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지가 뭡니까? 대법원 행정처장이 하늘을 저 대한민국의 2등입니까? 지가 뭔데 검찰총장을 구속 빨리 즉시 항고하라.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이 항고하라면 알아서 대법관인데 알아서 해주겠다.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뭡니까? 이런 법원 행정처장이 지금 행정처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양반도 우리 법 출신이야? 국제인권법 출신이야. 우리 법이야. 어디엔가 있다는 소문이 또 착 나더라고요. 왜 사법부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사법부가 검찰을 갖다가 한테 왜 즉시 항고 안 했느냐? 지금이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게 대법관입니까? 그게 법원 행정처장입니까?
그것도 국회 절대 다수가 좌빨들이 쫙 있는 데서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그 정도 되면 옛날 바로 쳐야죠. 국민의 신뢰를 사법부가 받을 수 없는 행정처장이 어디서 그 권력을 흔들어대고 검찰한테 말이지 즉시 항고 왜 안 했냐? 하라! 즉시 항고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보이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거는 이 나라가 상당한 문제에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 한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외부 일정은 올스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들었다. 괜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바깥 인사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으로 안다. 이거는 100번 옳은 얘기고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발 대법원장께서 우리 국민들의 여망을 김명수의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갖고 국민의 희망을 갖고 부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명석한 판결을 기다립니다. 명석한 판결, 명쾌한 판결, 대한민국의 미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판결,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도 몇 년간을 끌었습니까? 몇 년간을 끌었냐고. 그 재판이. 그래서 신문에 맨날 난 게 그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 그건 국민들이 내용을 다 알아. 이 뻔한 것을 갖다가 뻔한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뭐 인식이 어떻고 무슨 어떻고 인식이 문제고 어떤 뭐 그 철학하러 왔어요? 고등법원이 철학했습니까? 인식이 뭐 어떻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 법조문에 의한 법치를 해야지. 인식이 어떻고 뭐 심리학 연구하러 왔어요 거기서? 아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예수도 되고 노도 되니까 내가 노를 할 테니까 이해해라 이겁니까?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자 그리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즉시 항고했죠. 이재명이가 항고할래 할 수가 없죠. 왜? 무죄가 나왔으니까. 이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지겠습니까? 사법부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를 책임지겠습니까? 바라건대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할 때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바라건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대한민국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인을 위한 판결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판결.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위한 판결.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